방역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 기독대안학교. 전국의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기독대안학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대안학교가 과연 사회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의 미래인지, 방역 문제로 불거진 건강한 기독교육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성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의 교육은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지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주인공이 바로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며 교육을 전수하기 위한 노력들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안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비인가 대안학교가 문매를 맞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기독교 교육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글로벌 선진학교 남진석 이사장님,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김승욱 이사장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괜히 멀리서 오셨네요. 네네네. 우리 어디서 지금 오신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오셨고, 네. 또 남 이사장님은 저는 세종에서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우리 C채널이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 자꾸 모셔서 네. 아마 소중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모신 듯 합니다. 두 분이 이제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먼저 그 이야기 좀 하시고 이야기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 이사장님부터. 네, 저는 그 2003년부터 글로벌 선진학교를 설립해서 현재 음성, 문경, 펜실베니아에 세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모두 기숙학교이고 또 흔히 그 국제화 교육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국제화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우리 김 이사장님. 예, 한국 기독교 대한교육연맹 이사장을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맡으면서 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대한학교 연맹이 역사가 2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도 나드림 국제 미션 수권 이름으로 21년째가 됐습니다. 사역하신 지가? 사역한 지가.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오자마자 우리 이제 고신대학교 고신총회 소속으로 교육 개척과 함께 학교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 이사장님은 이제 대한학교 연맹을 이제 총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그 대한학교 현황이 어때요? 현황이? 이제 대한학교 현황이 우리 이제 기독교 대한학교가 기대연에 소속된 학교가 있고 네. 소속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 대한학교가 아닌 일반 대한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이제 파악한 학교는 기독교 대한학교든지 아니든지 한 250개 정도로 파악을 하는데 전국에서? 전국에서 실제적으로는 800개가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이제 모 성계 사태가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인가냐 비인가냐 또 이게 옳은 단체냐 그런 단체냐 이런 얘기 참 많이 있잖아요. 사실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도 뭐 목사를 6개월 만에 주는 데도 있고 뭐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고 사실은 교단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인가와 비인가 이렇게 시설이 있잖아요. 대안학교에도. 그러면 그걸 무슨 기준으로 나눠요? 인가냐 비인가냐는? 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학교에서는 인가다 비인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1000여 개가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일반 학교들이 조직을 한 것이 대한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한연대는 한 50개 정도 학교가 있고 우리 기독교 이제 소위 이제 줄여서 기대연이라고 그러는데 기대연은 약 80개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두 단지 소속되지는 않고 좀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사건이 났을 때 그 대한학교의 비인가는 어디 소속이냐,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냐. 보통 우리가 작은 상가 하나를 이제 장사를 해도 다 어디 소속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데 비인가 학교는 관리를 누가 해요? 군문교부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학교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인가라고 하는 미인가 또는 비인가라고 하는 학교들은 이렇게 이제 협회에 가입을 하면 연맹에서 어느 정도는 또 관리가 되는데 저도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각지대라고 그야말로 그냥 각계 전투. 그렇죠. 아무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없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기대 소속 학교들은 20년 전부터 출발했을 때에 교육부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장관께서는 기대 소속 학교들은 계속 연결을 했었으니까 잘하고 있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서 사건 터지게 되니까 거기 그럼 그 사건 터진 거기는 여기 소속된 거예요, 안 소속된 거예요? 소속이 안 됐어요. 소속이 안 됐네.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냥 학원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학원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학원은 그나마 각 교육청에서 이제 준칙을 가지고 허가를 하는데 대안학교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지금 우리 남 이사장님은 이제 어쨌든 지금 기숙학교를 하고 계시고 또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을 이제 학생들을 뽑아서 운영하고 계신데 선발 기준은 뭐예요? 저희는 이제 그 일종의 캐치프레이즈가 평범한 아이들을 비범하게 키워보자. 어허. 그래서 뭐 전국에 1% 안에 든다, 0.1% 안에 든다 이것보다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 대신 이제 기독교 학교이면서 기숙학교니까 기독교 교육을 받겠다는 자발적인 의지 표현은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마치면 보통 이제 우리 일반 학교는 그 학력 그 기준에 따라서 뭐 중학교를 자연스럽게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이제 진학할 수 있는 시험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원에 소속된 학교들의 그 진로 문제는 이제 일반 공교육에서 진행하는 그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을 목표로 한 그런 교육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기독교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국가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도를 합니다. 진로지도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졸업해서 사회를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학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학교는 초, 중, 고 과정이 다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중등부, 고등부 과정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돼요? 대학 진학률은 그냥 한 80%를 생각을 합니다. 80% 정도. 남 이사장님. 뭐 저희 학교 학생들은 100%다. 진학을 위해서 꿈을 꾸면 다 갈 수 있다. 자, 이제 어찌됐건 이 대안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어떤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기독 대안학교를 보낼 때는 부모님들의 의지가 확고해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길러주세요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학교를 찾아서 또 아이를 입학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간섭 잘 안 합니까? 많이 간섭하시죠. 힘들어요? 힘들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자녀 문제니까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섭하시죠. 그런 간섭이 되게 심해지면 문계부 왜 방법을 안 따릅니까? 방침을 안 따릅니까? 라는 쪽이냐? 아니면 신앙교육이 좀 약하다.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접근을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게 되는 케이스가 이제 다양한데 우리가 카페를 가서 손님이 들어가가지고 된장찌개를 주세요는 하질 않거든. 그러니까 각 기독교 학교들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이제 컴플레인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10%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각 학교마다 교육 철학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한식 전문, 여기는 양식 전문, 저기 일본식 전문 딱 돼 있으니까 또 교육 철학에 맞춰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불편함은 없는데 이제 고3쯤 되게 되면 혹시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가끔씩 이제 이렇게 학교와 뭐 얘기는 있을 수는 있겠죠. 대부분 이제 어찌됐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고 또 착하면 좋고 바른 인성이 생기면 더 좋고 나름대로 욕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대안학교가 가지는 가치 중에 가장 어떤 키워드로 생각하는 게 우리 남 이사장님은 인성입니까? 아니면 교육이 그 1등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들 비유 살살 맞추는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줄기차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건강. 이게 영성이라는 것도
자발적인 그 자발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대하고 하는 이것의 기초가 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건강하는 게 먼저다. 그 건강은 육신적인 건강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도 있고 영적인 건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게 모든 거에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적인 게 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진학을 하는 거지 진학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근데 뭐 어찌됐건 지금 사회 교육이나 세상적인 교육은 이제 1등 우선주의 또 우리 애만 잘 되는 그런 욕심 그런 엄마들이 또 만들어내는 어떤 분위기 우리 대안학교는 그런 치맛바람 없어요? 네, 전혀 이제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교육에서는 이게 영성이라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라는 교육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냐 유전이냐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키워내야 되니까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기독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영성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철학자들도 인성에 집중하는 인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독교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성 교육에서 인성 교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3장 15,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말씀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과 공교육과 우리 기독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는 1등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하나님 나라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든지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분 노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저는 우리 둘째 아이가 참 개구쟁이였었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했었고 그런데 우연한 기회 아마 우리 이사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캠프에 이 아이가 참여를 했다가 진짜 목사 아들이지만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뀌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뭐 여기 C채널 방송도 진행했고 지금 이제 공부도 잘해서 목사가 됐는데 한 번의 어떤 영적인 건강한 만남 그런 이제 대안학교라고 하는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기독대안학교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좋은 만남은 정말 아이들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도전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찬물을 좀 끼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그 단체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고 그 학교와 손을 잡음으로써 그 코로나가 아주 확산되는데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가 됐던 그런 학교가 이제 미인가 학교고 또 어차피 뭐 대안학교라는 거는 문교부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같은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면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뭐 하나의 사건에 뭐 덮어져지는 가짜 뉴스들만 만들어지고 그랬을 텐데 상황이 어땠어요? 그 사건이 있었으면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거기랑 관계 있냐? 혹시 뭐 괜찮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운영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네. 아마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그 교회에서 하는데 아니냐, 기독교에서 하는데 아니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도 그런 그 질문 정도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오해를 받거나 이제 또 뭐 이렇게 비토의 대상이 되거나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 빼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 이사님이 어땠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은 이제 교육부랑 20년 동안 이제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번 사태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 교육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말씀하신 그 모 선교회는 실질적으로 이제 누구든지 요즘은 선교라고 하는 이름도 마음대로 갖다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학교라는 이름도 마음대로 쓰고, 교육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공교육을 비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공교육과 다르게 교육의 주체가 이제 우리가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참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20년 동안 투쟁해 왔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와 진짜 가지고 구분되고 이제 거기가 이렇게 뭐 진짜다 가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교육인가 하는 부분을 드러낼 수가 있는 계기가 됐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하려고는 애를 썼는데 이번에 문제 초점은 방역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름이 그 국제학교다 또는 대안학교다 또는 미인가다라고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이제 전수조를 하게 된 거죠. 그 여기서 제가 좀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미인가다 비인가다 할 때에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애가 무슨 미인가다냐 가지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용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도 껴있는 분들은 미인가라는 말을 쓰질 않고 비인가를 합니다. 비인가. 왜냐하면은 결혼을 미혼이다 비혼이다 차이가 납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비혼은 내가 결혼할 수 있지만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을 못 갖추니까 미인가라는 소리 듣게 되는데 비인가라는 말은 자격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가. 자격을 다 갖추었지만은 그 조건에 내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인가거든.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보낸 데가 민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인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우리 기대한 소수도 학교 와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가를 만약에 받게 되게 되면은 2004년도 대광고 사건이 있고 난 뒤로 그렇죠.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고 훌륭한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우리는 제대로 종교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인간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야 사실 되는 대안학교는 기독교 단체가 가지는 기독교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학교로 우리는 더 잘 가르쳐 보겠다. 아이들을 더 바르게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들이 이제 사실은 기독대안학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이나 기숙사 문제 또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부산에서 경찰청, 시청, 교육청, 구청, 경찰청에서는 정보과, 외사과, 여청과 그래서 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제가 기대 이사장이니까 기관에서 봤을 때 제가 좀 오라 그랬어요. 대전 사태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마치 무슨 쪽방촌에 노숙자들을 가둬가지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그 그래요? 시각이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가 잘 됐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설들을 좀 방문해봐라. 자, 우리 그 C채널에서 요거 지금 요 얘기 나올 때 우리 두 분 시설 좀 다 좀 보여주고 우리나라 그 대안학교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들도 있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저 영상으로 잠깐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느 정도 시설이에요? 시설 좋은 곳은? 시설 좋은 데는 일반 학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금산에 있는 그 별무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잘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직접 가보시면 작은 학교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작은 학교들은 기숙사가 어떻게 보면 홈스테이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좋은 빌라나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거기 YC 이름 밝히는 힘들지만 YC 그리고 BC에 그게 이제 자체적인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픈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픈 아이들이 지내는데 사실은 이제 발달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뭐 15, 16이라도 자기 스스로 뒤처리를 감당하든 뭐 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면서 할 때 당연히 냄새가 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일반 그 언론에 보게 될 때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걸 바라볼 수 없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이제 대표로서 저를 방문하라 그랬어요. 방문했는데 이분이 놀란 게 한 3가지예요. 종교 시설인데 예배실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방침을 따라가지고 좌석수를 30%, 60, 70% 줄여가지고 30%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200석을 37, 20을 딱 그렇게 60석, 70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칸을 다 돼 있고 교실도 칸막이를 다 하고 그리고 기숙사도 제가 와서 직접 사실 그분들이 들어와야 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좀 들어와가지고 보라 가니까 저는 이제 외사과하고 여청과 오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정보과 오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보과에서 왜 하냐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도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삼중으로 감시했네요.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도 그래서 내가 다 보라 그랬어요. 그 저들 다 보고 나더니 이렇게 잘된 것도 또 처음 봤대. 그러니까 모든 여기 기독교 대안학교에 사는 것들이 시설들이 이렇다. 근데 지금 이제 대안학교가 가지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모든 대안학교 이코로 거기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따가운 시선도 받아야 됐고 또 느끼는 어떤 압박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셨어요? 우리 김수욱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제대로 된 기독교 학교들이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학교도 뭐 늘 찾아오세요. 교육청에서 오시고 또 부청에서, 군청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좋은 모습으로, 분명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오히려 신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 때문에 그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더 많이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학교를 더 알릴 수 있는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물론 이제 두 분이 운영하는 학교나 또 대부분 이제 잘 운영되는 기독대안학교 제가 알고 있는 학교도 이제 홍천에 이제 하나 기독대안학교 하나였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뭐 교육 이념도 좋고 땅도 넓고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 어떤 프레임에 한번 걸리고 나면 이걸 돌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우린 잘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번 꺾인 여론이나 한번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는 쉽게 이제 넘어가기 참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C 채널에서 이렇게 아마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기독교 언론사에서 오히려 이럴 때 기독교 언론사에서 이런 좋은 대안학교의 좋은 모습을 부각해서 사실은 이렇다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알려서 그런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아주 건강한 대안학교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유학 가면 다 기숙 학교더라고요. 유학 가면은 그 미국에 있는 학교가 다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도 기숙학교고 또 크리스천 스쿨들은 더더욱 그런 면에서 좀 강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쟁 위주의 교육 또 비성경적인 제도권 교육을 좀 벗어나서 진짜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은 기독교 성경관에 어떤 맞춰진 정말 맞춤 교육 그리고 세계를 아우를 수 있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사실 학교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교육 이념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 한번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꼭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것 중에 제일 큰 게 교육 철학이에요. 좋은 교육 철학이 좋은 교육을 이끌어낸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 과정을 이제 실행하는 뭐 교사군이라든가 또 후원하는 학부모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 철학이 일반적으로 많은 대안학교에서 표방하고 또 이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나 또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학교들은 정말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가지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면의 본질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아드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우리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학생은 안 되겠다 싶었던 학생들이 말씀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확 바뀌어서 뭐 요즘 제가 걱정인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은 몇 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몇 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거에 나는 영원한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세상이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제 이거는 기독교적인 어떤 거듭남의 회심의 의미를 모르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개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할 때 이전에 우리 처음에 대안학교가 많이 만들어질 때는 사회에서 잘 적응 못하는 아이들, 또 좀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더 많이 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오해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이제 10년 전에는 뭐 소위 밖에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 학교 부적응 아이들 이런 애들을 이제 사실 온 거는 사실인데 이제 그 아이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네. 아이들 스스로도 무슨 고민하냐면은 일반 교육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에 내가 앞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을까라고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실 기독교 대안학교 오는 것이 블루오션입니다. 그래 이번 기회가 너무 잘 된 게 우리 남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모 선교회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재정이 투명해지듯이 네. 밝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부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하도 비인가 뭐 이런 소리 하게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 기회에 사실은 작년 12월 9일 날에 네. 대한교회 관한 법률을 통과됐습니다. 이제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사태가 잘 터진 거예요. 오히려 대한교회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버리네 가지고 네.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초중등 교육법이라고는 있지만은 또 다른 교육법이거든요.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그렇게 이 문교부 제재는 안 받나요? 아니 이제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법이란 자체는 대한민국이 이제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통과됐을 때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있고 네.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통제받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덴마크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처럼 교육에 이제 좀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롭다는 말은 그 마음대로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그 법률에 통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태가 드러나 버리네 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좀 움츠렸던 분들이 더 떳떳하게 단 10명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률에 단 10명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률에 이 정원 수교에 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어요? 좋은 교사와 좋은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보내요. 엄마들이 내려놔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컨트롤하던 자녀를 학교에다가 온전히 맡기는 이것이 이제 첫째로 필요해요. 네. 늘 뭘 배우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렇죠. 대안학교 중에서도 뭐 서울대학이 있나요?